그럼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네, 뒷번호 2003번님이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가양 3단지와 등촌 3단지 중 어떤 걸 매수해야 할까요? 이렇게 간단하게 보내주셨는데요. 전문가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답변부터 드리면요, 내용이 포괄적이고 거주인지 투자인지 명확하게 안 적혀 있어요. 일단 포괄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린다면 두 아파트 다 좋은 아파트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가양 3단지 쪽으로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파트 위치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등촌 3단지는요 우리 이 발산역 뒤편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치상 너무나도 좋죠. 뭐 NC백화점 인근에 있고 초등학교 학군도 인근에 있으면서 이제 마곡지구를 끼고 있죠. 워낙 좋은 위치고 아직도 금액이 저렴하다 보니까 2030 세대들이 많이 찾는 또 아파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가양 3단지는 바로 위에 이쪽에 있죠. 이제 가양역 일대에 있고요. 워낙 좋죠. 뭐 CJ 부지도 있고 마곡지구 일대, 그리고 9호선을 또 끼고 있는, 급행 노선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는 굉장히 살기 좋습니다. 그리고 한강뷰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두 지역 다 좋은 지역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좀 크게 보자면 왜 가양 3단지를 말씀을 드렸냐, 판서를 통해서 조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아파트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뭡니까? 뭐예요, PD님? 오래된 아파트? 맞아요. 노후 아파트야. 노후 아파트는 결국엔 뭘 해야 될까요? 재건축이요? 그렇죠. 재건축을 해야 돼. 근데 재건축을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 이 두 아파트 다 죄송하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사업성이 나오지가 않아요. 평형대도 굉장히 작은 평형대로 이루어져 있고 세대당 지분율도 굉장히 적고 용적률도 높고, 그래서 되기는 어렵다라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재건축이 안 되면 뭐가 될까요, 피디님? 리모델링이요? 맞아요. 잘하네. 리모델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두 아파트 중에 어디가 되냐면요, 리모델링이 가양 3단지가 지금 현재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 등촌 3단지는 아직 진행 사항이 없고 가양 3단지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크게 보자면 투자로 볼 수도 있고요, 거주하는 목적으로 리모델링을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일단 저는 그 매도 시점을요, 투자자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건축 심의 전까지 봐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건축 심의 전. 이때까지는 가격 상승이 계속 이뤄질 겁니다. 그 이유가 리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추진위가 구성되어 있는 상황에서 토지 등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고 각 동마다 50% 이상 동의를 또 얻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얻었다면 조합 설립 인가가 날 건데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가격이 한번 뜁니다. 자, 그 이후에 시공사 선정이 들어가서 시공사가 한번 또 선정이 되면 가격이 조금 더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안전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안전진단 1차가 통과가 되면 또 가격이 한번 튑니다. 그 이후에 또 우리 마지막 건축심의를 진행을 할 텐데, 건축심의 같은 경우에는 건축비 얼마, 그리고 분담금은 얼마 정도 나올 건지 대략적인 계산이 나와요. 그리고 분양은 몇 세대가 될 건지 뭐 여러 가지 금액적인 부분에서 조금 평균치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수평 증축이건 수직 증축이건 일반 분양이 30세대 이상 나왔다라고 할 경우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돼버립니다. 또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략적인 분담금이 얼마 나올 건지 유추할 수 있어요. 이 아파트가 약 1500세대 이상 되는 대규모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옆집과 우리 집의 재정 상황도 분명히 다를 테고요, 생각도 다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75%의 동의를 얻어야지 사업 시행 인가가 나요. 그러면 만약에 PD님 입장에서는 PD님은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근데 분담금이 대략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1억 나온대. 그럼 진행하겠습니까? 부담스럽죠. 만약에 이 집에 대출이 있다면 대출도 안 나오는 상황에서 어떻게 진행할 거예요? 나이 많은 사람은 더... 그죠? 그리고 같이 사는 우리 가족들 관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얽혀서 똑같은 상황에서도 생각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옆집과 우리 집의 생각이 똑같겠습니까? 근데 이거를 1500세대 중에 75%의 똑같은 생각을 맞춰나가야 돼.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이해되시죠? 리모델링도 마찬가지 이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가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에서 있어서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대략적인 금액이 나오는 건축 심의가 되기 이전에 매도 시점을 적정하게 보고 나오시는 게 가장 큰 이점이 되실 것 같고요.
반대로 거주자 입장에선 당연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속된다라고 하더라도 입주까지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시겠죠. 이 주변에 보니까 15평이랑 20평짜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85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40%까지 면적을 확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 40% 확장되면 거의 20평 다시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평짜리는 뭐 한 28평 받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5평짜리 가양 3단지 같은 경우에 방 2개짜리예요. 이거 지금 20평으로 늘어나면 방 3개짜리는 신축 아파트 다시 분양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평짜리는 방 3개, 욕실 2개짜리 28평 다시 새 아파트 받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런 신축 아파트가 되면 인근의 시세대로 또 가격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오고요. 따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적당한 시점에 들어가셔서 적당한 시점에 또 나오시는 게 가장 좋으실 것 같고, 거주자 입장에서는 장기간 시간을 조금 여유롭게 두면서 입주까지 하는 쪽으로 보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하신 면이 있으실 거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가양 3단지 쪽으로 보시는 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